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조원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종목인 대상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가격 급등, 옥수수, 설탕, 원자재 가격 하락과 추석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다른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원자재 가격과 그 주가 변동 추이에 대해서 정확히는 볼 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다른 부분에 더 힘을 주고 싶어요. 일단 대상이 어떤 것을 만드는 기업인지 혹시 아시나요? 고 이병철 회장님이 마음대로 못하는 세 가지를 자식, 골프, 미원 이렇게 꼽으셨는데요. 대상은 바로 미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미 우리의 입맛은 마법의 가루 MSG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만큼 한번 맛에 적응만 하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바로 미원입니다. 이 밖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사업, 식품 사업과 소재 사업이 있고요. 매출액은 식품에서 6천억, 그리고 소재에서 3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7대3 정도 나오는 걸로 알 수 있고, 일단 산업의 성장성을 보시면요. 해외 제조 기반이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은 매력적인 인구 구조와 함께 소득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말이 나오는데, 이 대상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쪽에 진출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공식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봐서 이제 이 기업의 멀티플을 그냥 음식물주가 아닌 좀 더 준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류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네요. 그래도 되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SG의 점유율도 계속 꾸준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미원이 나오는데 미원 MSG를 기반으로 한 조미료 사업과 옥수수를 기반한 전분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관련해서 가격이 내려가면은 원가가 내려가니까 그만큼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식품 사업을 보자면은 청정원이 대상 거예요. 그래서 청정원에서 춘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미원, 감치미 저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품 브랜드는 저희 생활 속에 침투가 되면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브랜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병철 회장님이 미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미원 인도네시아 조미료 사업과 옥수수를 기반으로 전분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법인 제주 인프라를 통해서 K푸드 현지 생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을 보자면은 식품 쪽과 소재 쪽이 있고, 식품 쪽의 주요 상품은 청정원, 쿡앤조이, 웰라이프, 미원, 크롤렐라 종갓집, 이렇게 저희들이 평상시에 먹는 많은 음식들이 이 대상에서 만들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음식이라기보다는 재료죠, 재료. 그래서 밑에 좀 내려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제품 가격에 대한 것도 좀 나오고 있고요. 원재료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의한 대략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해볼 수 있긴 하겠네요. 여기에 옥수수 항목도 있고요. 아무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기사는 이제 19년도 11월 기사인데요.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한 부분을 읽으면은 미원은 국내 점유율을 95%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고 해외 매출액이 2006년 1000억 정도인데 2010년에 2000억. 그러니까 4년 만에 2배 정도의 성장이 일어났고요. 이것은 국내 매출액보다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퍼져나가서 국내 한정이 아닌 더 큰 시장에 쭉쭉 뻗어나가면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상은 73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초기에는 외국 기업에 대한 반감과 미연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로컬 시장을 공략을 애를 먹었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어디에서도 미연 제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연 맛을 보면 절대 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볶음밥류, 전통 음식 등에 쓰이는데 미원이 들어가는 것을 먹다가 없으면은 그 맛이 밍밍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미원을 쓰고 말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높은 위상을 자랑을 하는데 지금 95년에 공장을 설립하고 24년째 미원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생산 기지를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에 미원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동남아 쪽에
BTS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K푸드라에서 한국 물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것은 7월 29일에 나온 컨센인데요. 수익성 개선과 해외 부분의 외형 성장으로 인해서 EQ의 양호한 실적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식품 사업 쪽에는 196억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B2B 채널은 부진한데 B2C와 온라인 사업 부문의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 산업도 2,1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152억 정도 소폭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전망을 하는데, 왜냐면은 코로나19 영향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B2C와 온라인 사업 부분이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베트남 신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했고, 중국 김치와 편의식 공장은 9월 정도에, 중국에 9월 정도에 공장 오픈은 예정이 있나 봐요. 그리고 미국 김치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공장을 증설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산을 하는 기업에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 이 부분을 보고 이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지금 9월 정도에 중국 공장이 오픈을 하고 미국 공장이 내년에 오픈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매출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매출에 반영이 안 되고 미래를 기대를 하는 건데, 미래에 이 공장들이 다 돌면은 지금 현재의 매출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컨센에서는 공장 증설 예정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3일 어제 기사인데요. 종갓집이 지금 40개 국가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망자 수와 식생활 차이에 대한 논문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김치의 항바이러스성 효능이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갓김치예요, 갓김치. 김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김치와 독일인들이 먹는 사워크라우트, 이런 발효된 배추를 주로 먹는 국가에서는 사망자 수가 적다고 합니다. 공통점인 거지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김치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김치 수출액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해서 44% 정도 증가를 했고, 이 전체 국내 김치 수출액에서 종갓집 김치는 수출액의 비중이 41%에 달한다고 합니다. 종갓집 김치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 먹으면 무조건 종갓집 김치로 사 먹었는데 김치 수출 비중도 그만큼 엄청나네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수출액의 70% 달성. 상반기에 벌써 끝냈다는 소리죠. 이만큼 또 팔린다고 하면은 기존 대비 엄청난 퍼센티지를 더 많이 파는 거니까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김치는 42개 국가에 진출했고 물량의 80% 이상을 현지인이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김치를 먹는 인구가 그만큼 증가를 한다는 소리죠.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90% 이상이 외국에 있는 현지 한국인이었는데, 현재는 그냥 외국 사람들도 김치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K-팝 콘텐츠를 공유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뭐 방탄, 류현진 같은 스타들이 생겨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높아지고 코로나에도 면역력이 있다고 나오니까 이 맛있는 김치를 전 세계인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더 나왔듯이 올해 착공을 목표로 미국 현지 김치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공장 가동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김치의 글로벌 위상을 더 높여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정말 한국에 K-팝이 진출하고 한국 사람들이 점점 진출하면서 K-푸드의 위상도 점점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숫자를 보는 시간입니다. 연간을 보면은 먼저 작년도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 되는데 멀티플을 한 8 정도 받고 있는 거죠. 멀티플 8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해외 진출했고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K-팝의 영향으로 멀티플을 훨씬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티플을 좀 더 줘야 되고, 매출은 올해 훨씬 더 증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쪽도 늘어나고 멀티플을 더 준다고 하면은 현재의 대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흐름과 같이 보시면은 지금 2014년도에 이렇게 피크가 왔다가 점점 하락을 해서 박스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 추이에서도 보면은 13년도, 14년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14년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 꺾였네요. 그러면서
13년도보다 떨어지니까 주가도 아마 곤두박질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20년 추정치는 2013년도, 14년도에 올라왔던 가격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지금 가격이 이만큼 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미 김치 쪽은 작년에 판 양의 70%를 이미 다 팔았고요. 앞으로 더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분기에 보면은 1Q에만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영업이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업이익이 충분히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 증설했으니까 내년도에 더 성장을 하겠죠.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은 17년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년 1분기에만 7,500억 정도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한 3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계속 확인하면서 매출액이 증가 추이를 트래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1,200억, 1,3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1분기에만 500억 정도가 나와 있고요. 지배주 순이익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배주가 온전히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 같고, 현금 흐름은 플러스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3월 달에는 1분기에는 현금 흐름이 작은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걸로 봐서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무 활동도 마이너스로 잘 되어 있고요. 지금 1분기에 1,800억 정도가 유입이 되어 있는데, 유입을 보시면은 사채의 증가와 차입금의 증가인데 나중에 1년치를 한번 토탈을 했을 때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돈이 들어오고 또 쓰고 이런 게 확정이 덜 된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1분기 자료이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상을 만약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 대상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대상 우를 사야 될까요? 대상은 우선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주가 대상에 비해서 좀 올랐죠. 올랐는데 우선주가 뭐냐면은 배당을 우선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본주보다 좀 더 줍니다. 실제로 본주의 공시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통 주식은 600원, 그리고 종류 주식은 610원이 되어 있는데 본주는 지금 26,150원 이 가격인데 여기에 따른 배당을 600원을 준다는 거고요. 대상우는 16,300원에 대한 배당을 610원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대상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면은 무조건 대상 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본주 대비 시세가 85% 정도 일반적으로 우선주가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지금 현재 26,200원이고 여기에 85%를 곱하면은 우선주의 가격은 22,200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본주 대비 가격의 이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라면은 대상우를 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주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본주가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 우선주가 같이 관심을 받을 건데, 우선주가 본주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면은 아마 본주에 마땅한 가격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상 우의 가격 상승률이 대상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조 대림과 비교해서 이 대상은 지금 K푸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수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멀티플은 너무 적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으면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다가 생각이 났는데 2020년 2월 13일에 보면은 시설 신규 투자로 마곡 연구소를 신축하라 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김치고 음식물이고를 떠나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은 저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국의 음식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